과거 약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피트라고 불리는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트 시험 폐지 및 약대생이 의과대로 많이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일부 약학대학에서 결혼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 모집을 진행하면서 약대 편입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사를 목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대학생이나 이미 대학을 졸업한 비전공자들도 지원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약대 편입은 새로운 진학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대 편입을 알아보는데 정성대, 정량대는 무엇이고 어디는 토익을 본다 하고 어디는 학벌을 본다 하고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대 편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량대와 정성대의 차이, 어떤 학생이 어느 전형에 유리한지, 그리고 준비 순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성과 정량을 구분 지어보기 전 공통 지원 자격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약대도 마찬가지로 일반과 학사로 지원이 나눠집니다. 일반은 전문대학교 졸업자,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수료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보유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학사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보유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약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학사가 일반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어 일반 편입으로 많이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며 매년 모집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꼭 몇 명을 모집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량대와 정성대의 지원 학교와 특이사항을 살펴볼게요. 먼저 정량대는 강원, 목포, 전남, 전북, 제주, 충북, 경성, 계명, 단국, 대구 가톨릭대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입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적대학교 성적,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영어 성적, 화학생물, 필답고사 점수, 선수과목 이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적대 성적이 4.3이고 토익이 950점이라면 다른 지원자와 숫자로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총합적으로 점수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성대는 고대 세종캠퍼스, 덕성, 부산, 성균관, 숙명, 아주, 이대, 인제, 차이과학대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 학업계획, 전공 적합성, 연구 및 실험 경험,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면접 답변, 졸업 후 진로계획 등이 대표적이며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등 심층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스토리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대 편입에서 정량대학과 정성대학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를 함께 반영하되 어느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큰지에 따라 지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정량대에 더 유리할까요? 정량대학은 성적과 시험 점수가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적대학점이 높거나 토익 탭세 같은 공인영어 점수가 우수한 학생, 그리고 화학과 생물 필답고사를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자기소개서를 잘 쓰거나 대외활동이 많더라도 점수가 부족하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 이런 학생이라면 정량대학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정성대학 같은 경우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가능성과 성장 과정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학점과 영어 성적도 중요하지만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지,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경험이나 실험 경험, 봉사활동,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면접과 서류에서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결국 정성대학은 점수만 높은 학생보다 자신만의 스토리와 목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대 편입을 준비할 때 각 전형별로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정량대와 정성대를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량대라고 해서 학점과 영어 점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정성대라고 해서 성적이 부족해도 서류와 면접만 잘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약학대학은 전적대 성적, 공인영어, 필답고사 같은 정량 요소와 서류, 면접, 전공 적합성 같은 정성 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정량대와 정성대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전형 명칭이라기보다 어떤 평가 요소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학점이 낮으니까 정성대만 지원해야지, 또는 토익 점수가 높으니까 정량대는 무조건 유리하겠지 라고 판단하지 말고 학교별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확인한 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 지원 전략을 세운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학교별 지원 자격과 선수 과목입니다. 약대 편입은 대학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학력 조건이 다를 수 있고 화학, 생물, 수학 등 특정 과목을 미리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 과목의 과목명만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내용이나 학점, 이수 시기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전에 반드시 학교 측에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는 공인영어와 전적대 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대 편입을 알아볼 때 토익은 몇 점 정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원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년도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면 980점입니다. 그래서 바쁜 것도 알고 힘든 것 알지만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적대 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평균 합격 커트라인이 4.5점 만점 중 4.4이며 실제 편입 학원에서 약대 편입 설명회를 들어도 4.4 이하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찬가지나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4.3 이하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개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4.3 이상이면 지원해볼 만한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판단 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약대 편입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개 약대 편입 같은 경우는 비동일 계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위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대 편입 필탁고사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2학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기초 개념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탁고사가 끝난 뒤 면접을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약대 면접에서는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지, 기존 전공과 약학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졸업 후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 등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경험과 지원 동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면접은 정답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왜 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대 편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량대와 정성대의 차이부터 그 외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약대 편입은 단순히 점수 하나만 높다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도 아니고 반대로 스토리만 좋다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도 아닙니다. 본인의 학점과 영어 성적, 화학생물 준비 정도, 서류와 면접,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지원 가능한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별 모집 요강은 지원 자격과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약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대 편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학습자님 상황에 맞춰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 담당자 지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